근데 그거보다 지금 더 안 좋은 게 폐 상태들이 많이 안 좋은데 이 유미흉이 요번에 생긴 뭐 며칠 사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기존에 아마 저 문제가 꽤 오랫동안 있었을 거고 티가 안 났던 것 같고 그러셨을 비용은 다 긁지를 못할 것 같는데. 그거는 조금 어려운데요. 저희가 분납하기는 좀 네, 어려워요. 지금. 지금 일단 청구되어 있는 네. 금액이 606만 원 정도 지금 청구가 되어 있거든요. 저희가 퇴원할 때 수납을 다 하시기는 해야 돼요. 올해 다행히 어제 마취가 상황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일단 회복은 다 잘 했네요. 오늘 아, 보니까 그래요? 뭐 멘탈이나 이런 것도 별 문제는 없고 네. 밥도 잘 먹었고요. CT 결과 어제 대략 들으셨나요 혹시? 일단 이제 제가 그 처음에 설명드렸던 게 요 림프관 조영술을 하는 이유가 흉곽 네. 내에 있는 네. 림프가 다니는 길에 문제가 있나를 보기로 한 거거든요. 네.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보니까. 아, 이제 뒤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흉관은 괜찮은데 이제 네. 거기서부터 앞쪽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유미흉이 차는 곳이 오른쪽이거든요. 네. 오른쪽 부분을 보면 지금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새는 모습들이 보이고 아, 네. 그러면서 이제 유미흉이 계속 발생을 했던 걸로 보여요. 네. 근데 그거보다 지금 더 안 좋은 게 폐 상태들이 많이 안 좋은데 네. 이제 이것도 이제 CT 요 평면을 좀 다르게 본 거거든요. 네. 원래는 이제 요런 정도가 정상적인 폐의 모양이에요. 네. 얘가 이 위에까지 이렇게 쭉 다 차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유미흉 환자들, 그러니까 얘의 CT 소견을 보고서 역으로 추적을 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유미흉이 요번에 생긴 뭐 며칠 사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기존에 아마 저 문제가 꽤 오랫동안 있었을 거고 티가 안 났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 흉곽 안에는 액체가 차면 염증이 생기거든요. 염증이 많이 생겨요. 그렇게 되면 폐는 왜 우리 순대 먹을 때 폐 조직을 네. 생각해보면 구멍이 뚫려 있는 조직이랑 겉에가 얇은 네. 막으로 쌓여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염증이 심해지 이 겉에 있는 막이 좀 딱딱해지면서 폐가 제대로 팽창을 못하고 이제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변하게 됩니다. 네. 검진할 때 찍잖아요. 그쵸. 이제 그때랑 요번 이 텀 사이에 생긴 일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여기를 후엽, 여기를 전엽이라고 하는데 양쪽 다 전엽 부분이 다 쪼그라들어 있어요. 이거를 우리가 3D로 조금 바꿔서 이미지를 봤을 때에 이제 여기는 기능을 하고 있는 폐들이고 원래는 이만큼 길게 다 폐가 있어야 되는데 걔네들이 다 쪼그라들어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와서 엑스레이 상에서 처음에 안 좋았던 폐가 어느 정도 이제 그 회복을 하기는 했지만 더 이상 개선이 많이 안 됐던 이유가 얘네들이 다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. 얘네들은 기능을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. 기능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거에 플러스 기흉을 만드는 원인이 될 거예요, 얘네들이. 근데 지금 생기고 있는 기흉에 뭐 공기가 새는 구멍을 찾지는 못했어요, CT 상에서. 그렇기는 한데 아마 이런 이제 전엽이 쪼그라들어 있으면 이제 우리가 흉수를 빼주고 하면 흉곽 내 공간이 생기잖아요. 그럼 얘네들이 움직이고 하면서 공기가 새는 구멍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제 유미흉이 좀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서 얘네가 손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흉이 발생한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래 일을 해야 되는 폐가 100이라고 하면 모레는 지금 50% 미만일 걸로 일단 추정을 합니다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마취했을 때에 이산화탄소 교환이나 이런 능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마취가 꽤 위험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. 우리가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를 했을 때에 수술적인 과정들은 지금 했던 검사들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라 그거를 이제 마취 위험도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수술적인 교정은 첫 번째로는 이 새는 유미를 막기 위해서 이제 흉관 결찰술이라는 거를 해요. 그래서 이제 이 흉곽경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 옆구리를 열거나 해가지고 이 총 흉관을 잡아주는 그런 수술이 일단 첫 번째이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막는다고 해서 완전히 새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흡수할 수 있게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. 거기를 일부분을 열어줘요. 그러면 거기 이제 흡수나 좀 압력 같은 것들을 조절해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. 그래서
그 두 가지 수술을 병행하는 게 일단은 일반적인 방법이고요. 네.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수술로 유미흉이 교정되는 확률은 50% 정도. 그리고 이런 수술을 했을 때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첫 번째로는 지금 모래가 이미 갖고 있는 것처럼 폐가 이제 그 쪼그라들어 있는 폐들이 네. 공간이 생기면서 얘가 확장을 좀 하잖아요. 그러면서 네. 이제 터지거나 하면서 기흉이 생기는 거. 두 번째는 물론 수술을 하고 나서도 유미가 줄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영구적인 흉관 장착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고. 근데 모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기흉이 있고 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0%보다 성공률은 더 낮다라고 봐요. 마취 위험도도 우리가 이번에 할 때 ASA 그레이드 3 정도로 들어갔었는데 그거보다 등급이 아마 더 높아질 거고요. 제 생각에는 수술을 지금 당장 합시다, 결정합시다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며칠 전보다 이게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고 우리가 일단은 가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 흉관을 장착을 해뒀기 때문에,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CT 찍고 오늘 소견이 제대로 나온 거라서 아직 수술적인 계획 우리가 다 세운 거는 아니에요.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문제가 될 것 같은 폐엽을 미리 절제를 하기도 하거든요. 수술 이제 흉관 결찰수를 할 때에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외과 선생님하고 한번 다시 상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제 계획은 지금 애기 호흡수는 한 40회, 50회 이 정도 나아졌네요. 조금 나아졌어요. 그리고 식욕도 괜찮고 바이탈도 괜찮으니까 일단 퇴원해서 집에서 조금 약 먹이고 관리를 하다가 이번 주 중반이나 아니면 다음 주쯤 재진 오셔가지고 외과 선생님이랑도 좀 상담을 하고 그러고 수술 결정을 하면 어떨까 싶네요. 그 약은 일단은 그 루틴이라고 하는 약은 일단 들어갈 거고요.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조금 쓸 거예요. 스테로이드를 쓰는 이유는 이미 염증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염증을 조금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고, 그리고 이제 뭐 혈행 개선제나 그런 것들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들은 동일하게 들어갈 거고요. 집에서 한 4시간이나 6시간 정도에 한 번씩 양쪽 흉관에서 뽑아주시는 거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거고, 그렇게 관리를 좀 해볼까 싶네요. 오늘 아침에 엑스레이 찍은 게 비슷해요.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엑스레이 계속 보고 있던 이 뒤쪽 폐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. 흉관을 어제 다시 조절을 좀 했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집에서도 지금 이 드레싱 한 채로 그냥 가기는 할 건데 이게 당연히 여기다 완전히 뭐 접합을 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뭔가 길이가 빠지거나 내가 이걸 다 뽑아주는데 공기가 갑자기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호흡이 갑자기 안 좋아진다거나 하면은 흉관 자체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때는 데리고 오시고요. 쉴 때 산소방 안에서 쉬게 하거나 적응을 시키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. 지금은. 혹시 폐는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인공 폐나 이런 게 없을까요? 없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? 이미 손상이 많이 된 폐이기 때문에 쟤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그리고 뭐 동물들은 뭐 인공 폐나 폐 이식이나 이런 기술들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. 그러면은 정상적인 애들보다는 호흡이 당연히 조금 빠를 수 있어요. 이거 만약에 이제 지금 있는 기흉이나 유흉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회복을 하는 거가 일단 목표이기는 한데 그 과정까지 가는 길이 아주 힘들 걸로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지금 정도의 폐 상태랑 그 다음에 또 수술적인 예후를 생각했을 때에는 수술을 했을 때 오히려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저도 외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좀 해봐야 하고 그 다음에 외과 선생님이랑 보호자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서 수술을 이제 할 거냐 말 거냐를 그때 결정을 좀 하는 게 좋겠어요. 지금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. 수술 자체가 너무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. 비용은 다 긁지를 못할 것 같긴 한데 갖고 있는 돈이 그거는 조금 어려운데요. 저희가 분납하기는 좀 어려워요. 지금 일단 청구되어 있는 금액이 이제 어제 이제 검사하고 하는 것들이 비용이 상당히 비싼 검사들이었어가지고 제가 아직 약은 플랜을 안 내렸는데 606만 원 정도 지금 청구가 되어 있거든요. 제가 여기다가 뭐 집에서 먹을 약이랑 이런 거 하면 뭐 한 1, 20만 원 정도 더 들어가기는 할 거고. 근데
저희가 퇴원할 때 수납을 다 하시기는 해야 돼요. 일단 오늘 퇴원은 그럼 제 준비를 일단 하고 있을게요. 여기 컨디션 괜찮으니까. 그다음에 제가 외과 부장님이랑도 예약을 잡을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저랑 부장님이랑 상의하고 이날은 수술적인 교정 방법 옵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, 그다음에 위험성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뭐 그런 것들 이제 상의하시고 할 거야 말 거야를 일단 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볼게요. 근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. 제가 여기 원장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수납을 완전히 하셔야 퇴원을 할 수가 있어요. 네네. 일단 중간중간에 이제 뭐 짜잘한 비용 같은 것들은 제가 그냥 제 선에서 좀 컷한 것들이 있어요. 사실은 이제 요거보다 더 많은데 조금 줄여놓은 거는 조금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일단 이렇게 유미움 있는 환자들은 저지방 시기가 일단은 이제 우선이에요. 그래서 그 로얄 캐닌 사실 수 있는 사료 중에 라이트 웨이트라고 하는 사료가 있어요. 네. 요런 종류거든요. 요 종류. 네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요걸로 서서히 바꾸세요. 이거랑 그다음 요 파우치도 있어요. 그래서 네. 요 계열을 구매하셔가지고 지금 먹는 시기에서 물론 이제 얘가 잘 먹어줘야 가능한 일이기는 한데 조금 이렇게 섞으면서 요로 완전히 넘어가는 걸 일단 목표로 할게요. 그래서 요번 주엔 요거 좀 적응시키는 기간으로. 네네. 그래서 지금 저지방 시기로 변경, 그 다음에 루틴,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과적인 처치는 일단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금요일날 경과를 좀 보지요. 어이, 막내. 아빠 왔어. 응? 응? 아휴, 알았어. 기다려. 응.